천년 전 이 땅이 아직 별빛 아래 고요히 숨쉬던 시절 우리는 구미호를 이야기했습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 요괴, 인간의 간을 탐하며 밤을 지배하던 공포의 존재, 그들은 매혹적이었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신화와 전설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인간을 홀리는 사악한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시간의 먼지 속에 묻혔습니다. 과학이 신화를 대체하고 네온사인이 별빛을 가렸습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전쟁에 휩쓸고 강철의 도시가 솟아났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서울, 잠들지 않는 도시, 수백만 개의 불빛이 서로의 외로움을 감추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숲. 이곳 홍대 입구역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한 블록 벗어난 조용한 골목, 월화 웨시아의 서재라는 낡은 간판이 보입니다. 이름 그대로 달빛 아래의 서재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바깥의 소음은 두꺼운 나무문에 막혀 희미해집니다.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짙은 커피향, 그리고 희미한 백단향, 샌달우드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점의 주인 사람들은 그를 미호라고 부릅니다. 서른 즈음으로 보이는 남자,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 그는 늘 창가 자리에 앉아 표지가 바랜 책을 말없이 넘기고 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길고 우아하며 그가 만지는 책들은 모두 수백 년은 됨직한 고서들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구미호입니다. 올해로 정확히 999년을 살아온 존재. 그는 더 이상 인간의 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포가 아닌 그들의 감정이 응축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대신 이 오래된 책들 속에 봉인된 감정의 기쁨, 슬픔, 사랑, 절망의 흔적을 흡수하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은 그에게 한 인간의 농축된 삶 그 자체입니다. 그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1025년 고려의 개경, 1446년 조선의 한양, 그리고 1950년 폐허가 된 서울. 그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억은 특히 조선의 어느 눈 내리던 밤에 멈춰 있습니다. 인간 사냥꾼들의 횃불, 쇠붙이가 살을 찢는 소리, 가족들의 비명, 9개의 꼬리가 불타던 끔찍한 광경. 그는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를 가엾게 여긴 산신, 이 저주이자 축복을 내렸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인간에게 정체를 들키지 않고 살아내라. 단 한 명에게도 너의 본 모습을 들키지 않고 해를 가하지 않고 천년을 채우는 날 너의 여우 구슬은 깨어지고 너는 진정한 인간이 되리라. 이제 그 천년의 마지막 해가 밝았습니다. 미호는 인간이 된다는 것에도 영생에도 무감각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는 999년 동안 수많은 인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태어나고 사랑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저 이 고독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매일 밤 그는 서점의 다락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수백만 명의 인간들 속에서 그는 가장 완벽한 이방인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7월의 어느 밤, 월화 웨시아의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지수, 3년째 무명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거리 사진작가입니다. 그녀는 그날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갤러리 관장은 그녀의 사진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 씨, 사진이 너무 어두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밝고 희망찬 거지 이런 사라져가는 것들의 장례식 사진이 아니라고. 월세는 밀렸고 카메라는 낡았습니다. 그녀는 돈이 되는 풍경 대신 서울의 사라져가는 영혼들, 곧 철거될 달동네, 녹슨 대문, 버려진 골목을 찍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그 낡고 버려진 것들에서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수는 숨을 몰아쉬며 서점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호를 보았습니다. 창가의 램프 불빛 아래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존재처럼 지수는 자기도 모르게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보였습니다. 천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렌즈가 자신을 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인간의 시선을 피해왔습니다. 그의 본능은 그녀를 해치우거나 기억을 지우라고 속삭였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들 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첼로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진은 지울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건 저쪽에 있습니다. 지수는 허둥지둥 몸을 닫고 도망치듯 서점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미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 천년간 얼어붙어 있던 여우 구슬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자신의 좁고 어두운 암실에 있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현상액 속에서 이미지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의 사진, 서점 주인, 미호. 이게 뭐지? 사진 속 미호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 의자 주변의 공간이 기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9갈래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말도 안 돼. 필름이 잘못됐나? 렌즈에 습기가 찼나? 그녀는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형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이 아닌 필름 카메라만이 잡아낼 수 있는 영적인 기의 흔적이었습니다. 지수는 오싹함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강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한편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랄로, 바이오테크 기업 넥서스 제네틱스의 80층 펜트하우스 오피스, 통유리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CEO 권희준이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서울시의 지도가 펼쳐져 있고 홍대의 한 지점이 붉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신호가 잡혔군. 500년 만이야. 1000년 묵은 그것이 아직 살아있었어. 권희준.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부터 요괴를 사냥해온 오기, 우계, 사냥꾼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였습니다. 그의 조상들은 요괴를 사냥해 그들의 핵, 즉 여우구슬이나 도깨비의 방망이 같은 에너지원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권희준은 이 고대의 에너지원을 현대과학과 결합시켰습니다. 넥서스 제네틱스의 놀라운 생명공학 기술은 모두 이 금지된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값비싼 현대 미술품 대신 조상들이 쓰던 낡은 검과 부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500년 전 우리 가문이 놓쳤던 유일한 놈, 내 놈의 심장은 이번엔 내 것이 될 거다. 권희준의 책상 위에는 겉보기엔 평범한 만년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고대의 부적이 새겨진 은침, 인진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그램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월화의 서재. 잠시 숨을 돌리겠습니다. 미호와 지수의 운명은 이제 막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마지막 구미호의 천년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는 그 기묘한 사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월화의 서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를 피한다는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글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는 최소한의 말만 섞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책을 만질 때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해졌습니다. 미호 역시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999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요괴나 공포가 아닌 그저 존재하는 무언가로 바라봐주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두려움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점에 손님이 그들 둘뿐일 때 지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찍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허물어져가는 한옥의 대문 사진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런 오래된 것들 좋아하세요? 미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종로구 익선동에 있던 김찬판의 댁이군요. 1890년에 지어졌지 곧 헐릴 겁니다.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냥 문 사진인데 문에 세월이 새겨져 있으니까 미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슬픈 장소만 찍는 겁니까? 슬픈 게 아니에요. 잊히는 거죠, 전. 잊히는 게 싫어요. 모든 건 존재했던 이유가 있으니까. 이 문도 누군가에겐 세상의 전부였을 거예요. 미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존재했던 이유. 그 말은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미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온기였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에 대해서, 사라져가는 골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외로움에 대해서. 미호는 자신이 겪은 오랜 시간을 책 속의 이야기처럼 비유하며 말했고 지수는 자신이 느끼는 현대의 고독을 사진 속 이미지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지수를 다락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그의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수천 권의 고서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수가 한 책을 가리켰습니다. 조선왕조실록 필사본입니다. 가끔 진짜 역사는 기록된 것과 다르게 흐르기도 하죠.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 무렵 지수에게 한 남자가 접근했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의 권희준이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보잘것없는 온라인 갤러리를 찾아와 자신을 한국의 고미술과 신화에 투자하는 아트 컬렉터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수 씨의 사진들 아주 인상 깊더군요. 특히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집착이 마음에 듭니다, 혹시. 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신화 속의 존재라든가. 네? 그게 무슨 권희주는 지수를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사진들을 극찬하며 넥서스 제네틱스의 다음 전시회에 그녀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구미호는 전설이 아닙니다, 지수 씨. 그들은 실제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인간의 간을 먹고 영혼을 홀리는 끔찍한 요괴죠. 그리고 당신이 아주 위험한 존재에게 접근했다는 걸 압니다. 권희주는 태블릿 PC에서 고문서 스캔 파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기 사냥꾼 가문의 일지였습니다. 당신이 드나드는 월화의 서재, 그 주인, 미호. 그는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이 500년 동안 추적해온 마지막 남은 구미호입니다. 지수는 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권희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그날 암실에서 본 9개의 꼬리 형상을 떠올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는. 그는 그냥 뭐죠? 상냥한가요? 그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마음을 열게 하고 영혼을 빼앗죠. 권희준은 낡은 족자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를 참수하는 사냥꾼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보았습니다. 그 그림 속 사냥꾼의 칼에 맞아 쓰러진 한 여인의 얼굴을. 이건 나? 그림 속 여인은 지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500년 전 내 조상이 이 요괴를 거의 잡을 뻔했지. 하지만 연하라는 이 여자가 요괴를 감싸다 대신 죽었소. 그리고 당신은 그 여자의 환생이야. 그 요괴가 지금 당신에게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니야. 500년 전에 복수를 완성하려는 거지. 지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호가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함, 그리고 권희준이 말하는 끔찍한 진실. 그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미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권희준이 몰래 쥐어준 은장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당신을 지켜줄 거요. 그가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망설이지 마시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날처럼 당신 누구야? 정체가 뭐예요, 미호 씨? 미호는 비에 젖은 채 서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은장도, 그것은 구미호의 길을 억누르는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999년 동안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도 결국 그들과 똑같군요. 내가 두렵습니까? 대답해? 당신이 그 구미호라는 게 사실이야? 500년 전에 연화라는 여자를 당신이 죽인 거야? 미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 그 이름을. 당신이 어떻게 사실이냐고. 미호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는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9개의 거대한 흰 꼬리가 환영처럼 펼쳐졌습니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은장도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미호는 그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발 오지 마시오. 난 당신을 해치지 않아. 지수가 그를 두려워하는 순간 미호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받는 순간 인간화가 시작되지만 그 사랑이 공포로 변하는 순간 구미호의 힘은 급격히 소멸합니다. 그것이 저주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권희준의 사설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총구에는 은으로 코팅된 특수 마취탄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잡아! 미호는 약해진 몸으로 지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십 발의 은탄이 미호의 등에 밝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지수는 용병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미호가 눈을 뜬 곳은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차가운 실험실이었습니다. 권희준의 넥서스 제네틱스 본사 최하층. 그는 특수한 결계가 쳐진 유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몸의 기가 빨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미호의 천년이 완성되는 날까지 이제 단 하루. 자정이 지나면 그는 인간이 되거나 저주에 실패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999년하고도 364일. 대단하군 미호. 하지만 내 놈의 천년은 여기서 끝이다. 네 여우구슬은 우리 회사의 차세대 바이오 에너지원이 될 거다. 다른 쪽 유리방에는 지수가 묶여 있었습니다. 미호 씨, 도망쳐! 날 내버려둬요! 지수, 씨. 감동적이군. 하지만 선택지는 없어. 자정이 되면 네가 인간이 되는 바로 그 순간 네 심장에서 여우구슬을 적출할 거다. 인간의 몸으론. 고통이 더 생생하겠지. 권희준은 미호가 약해진 이유가 지수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호가 인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무력한 인간이 되는 순간을 오티테라,
와트급 에너지원이야. 내 놈 하나면 인류의 역사가 바뀐다. 영광으로 알라고. 시간이 흘러 밤 11시 59분 카운트다운 시작. 10, 9. 미호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호 씨. 내가 속았어. 미호는 지수를 향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천년 만에 첫 눈물이었습니다. 지수 씨, 당신을 만나서 내 천년이 외롭지 않았어. 그리고 500년 전 연하는 내가 죽인 게 아니요. 그녀는 나를 구하려다. 저자들의 조상 손에 미안하오. 지켜주지 못해서. 이번에도. 그리고 미호는 결심했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 999년의 목표. 그것이 지금 눈앞에 이 여자를 잃는 것보다 중요할까? 3, 2, 1. 자정이다. 적출 준비. 바로 그 순간 미호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몸에서 빛이 폭발했습니다. 미호는 인간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천년의 공덕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인간이 되는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남은 요력을 폭발시켰습니다. 뭐야? 인간이 되지 않았어? 말도 안 돼. 저주를 스스로 깼다고? 9개의 꼬리가 실험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결계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이 되려는 구미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천년의 분노와 슬픔을 간직한 이 땅의 마지막 신수 젠사부 그 자체였습니다. 권희준의 용병들이 총을 쏘았지만 은타는 미호의 꼬리에 닿기도 전에 가루가 되었습니다. 미호는 지수를 가둔 유리를 부수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권희준이 은침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네, 이놈! 내 천년의 가업을. 미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9꼬리 중 하나가 권희준을 쳤고 그는 벽에 처박혔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호는 지수를 안고 무너지는 건물 밖으로 서울의 밤하늘로 뛰어 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월화의 서재.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미호는 창가에 앉아 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주를 깼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호로 남았습니다. 9개의 꼬리를 숨긴 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로. 하지만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주를 깨는 순간 그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과 같은 유한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점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지수 씨. 커피 드릴까요? 네, 좋아요. 권희준은 모든 것을 잃고 파산했습니다. 넥서스 제네틱스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비밀스러운 에너지원은 설명할 수 없는 사고로 모두 소멸했습니다. 미호는 더 이상 인간이 되기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꼬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임을, 그리고 유한한 시간을 함께하는 것임을. 지수는 여전히 사진을 찍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그녀의 사진 속에는 빛의 각도에 따라 9개의 아름다운 꼬리가 어렴풋이 찍히기도 합니다. 카메라가 서점 밖으로 천천히 빠져나옵니다. 창문 너머로 미호가 책을 읽는 지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이지 않는 9개의 꼬리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만의 유한하고 소중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호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사랑은 천년의 고독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